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 단기 전고점인 73,800달러를 뛰어넘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72,000달러를 넘어야 하겠지만 오늘 저녁 9시 30분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약화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됨으로써 7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될 텐데요. 그렇기에 오늘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크립토 마켓에 다시금 불장의 씨앗을 만들고 있는 듯 보이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3% 상승한 71,064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12% 하락한 3,800달러대, BNB의 경우는 0.51% 하락, 솔라나가 0.72% 하락한 모습, XRP의 경우는 0.19%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3.2%,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4%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적인 측면이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통상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낮아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이 낮아지고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의 메커니즘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비교적 아쉬운 소식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흥미로운 것은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매도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이 차트의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 포지션 지수라는 차트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차트인데요. MPI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검은색 선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고 이 파란색 그래프는 채굴자 포지션 지표 MPI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MPI 지수의 경우는 여기 왼쪽에 세로의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채굴자들이 덜 팔고 있다.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제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최신값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 반감기가 지난 올해 4월이죠. 4월 10일 이후로 1을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추후에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죠. 아서 헤이즈에게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이 투자하기에 적기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아서헤이즈의 G7 금리 인하 폭죽, 암호화폐 투자 적기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서헤이즈의 비트맥스 설립자가 최근 및 향후 예상되는 주요 7개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캐나다 은행 외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쏘아 올린 기준금리 인하 폭죽이 조만간 암호화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됐는데 헤이즈는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캐나다은행, 영란은행 등 정책금리가 높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엔화 약세를 해결하고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금리 인하는 광범위한 완화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고 이는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헤이즈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새로운 강세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캐나다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각각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했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걸 잡겠다고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는 물가를 잡기 전 경제가 먼저 박살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방금 본 두
중앙은행이죠. 다음 주 진행될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죠. 7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유동성이 사상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계속된다라고 하죠.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룩인투 비트코인의 창립자 필립 스위프트의 경우는 전 세계 유동성이 100조 달러, 한화 약 13경 6,57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유동성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 유동성이 늘면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는 경향이 있고 스위프트는 자신의 엑스닷컴 계정을 통해 강세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라고 적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M2는 현재 사상 최고치인 94조 달러, 하나 약 12경 8,357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말보다 3조 달러 늘어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M2의 경우는 미국 내 돌아다니고 있는 실물 현금이죠. 실물 현금 플러스 은행에 실제로 있는 자금 플러스 이 금융자산을 합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M2에서 금융자산을 빼면 M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한편 크립토 퀀트 보고서는 큰손 투자자들은 최근 비트코인에 약 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대에서 7만 달러대까지 상승하기 직전인 2020년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변동성이 낮고 온체인 활동은 활발한 상태에서의 10억 달러 유입은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덕분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에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상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 8만 3천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10X 리서치 비트코인 역헤드앤 숄더 패턴 8만 3천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10X 리서치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대 USD 페어 일봉 차트 기준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관측이 되었다. 현재 형성된 추세선 넥라인은 수일 내에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넥라인이 이제 7만 1,946달러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수일 내에 돌파될 가능성 높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8만 3천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자인 10X 리서치 설립자 마르쿠스 틸렌의 경우는 이번 주 캐나다, 덴마크, 유럽 등 각국에서 금리 인하를 실시하며 통화 정책 완화를 시작했다. 방금 아서 헤이즈와 같은 얘기하고 있죠.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곧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하면 이더리움의 하락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더리움 지지선은 3,725달러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역시 금리 인하를 가장 강력한 상승의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승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 다 맞습니다. 이 두 개가 환장의 콜라보로 인해서 플러스 미 대선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그리고 더욱더 이제 자금을 풀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사상 최고치 자금들이 크립토 마켓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액이 이제 어제 1억 5,5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최근 비트코인은 이제 5거래일 연속도 상승을 했죠.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된 상승 요인 ETF로 분석도 되고 있죠. 이 과거 같았으면 반감기 이후 조정을 크게 받는 모습 보였겠지만 지금은 이제 ETF로 그리고 기타 자금으로서 유입이 계속돼서 비트코인 가격 떠받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전망, 가치를 밝게 보는 투자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가뱅크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20일 이동평균선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난 73,800달러 단기 전고점에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 5월 조정받았던 비트코인이 월말로 갈수록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얼마나 강한지 볼 수 있는 기간이 됐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미 기관들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적극적으로 넣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의 상승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또 생각보다 완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총으로 애플을 앞지른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막 지났습니다. 지난 지 지금 2달도 안 됐습니다. 급등에 대한 기대는 2024년 말부터 현실이 될 것이고 기타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기간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올해 말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 현재 가격인 7만 달러대 가격을 보고 7만 1,000달러대 가격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리플 XRP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 가격이 잠재력 대비해서 거대한 장벽에 직면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유명 변호사 리플 잠재력 대비 거대한 장벽 직면했다. 애널리스트는 7월 기대한다.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XRP 지지자 중 한 명으로 유명한 필 모건 변호사가 리플이 잠재적 가치 대비 시장에서 거대한 장벽을 직면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확신한다라는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리플이 지나치게 큰 장벽에 직면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 SEC와의 법정 다툼으로 지난 6개월간 비트코인 대비 84% 하락한 점을 그 예시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대비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XRP가 84% 하락한 게 아니라 XRP는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84%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가총액 100위권의 이름을 올린 암호화폐 88%보다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거래가가 보통 장기 시장 동향 지표 역할을 하는 200일 단순 이동평균선보다 낮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모건 변호사는 SEC와의 소송전이 완벽하게 끝난다라면 리플의 잠재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그레이그 크립토의 경우는 리플 강세 낙관론을 제기했는데 리플의 월봉 차트 베이스에 영망치형 캔들 스틱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를 강세 신호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서 7월을 중요한 시기로 지목을 했고 0.75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차트 분석 결과 7월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XRP의 경우는 리플과의 아니죠. SEC와의 소송으로 2020년 12월부터 참 지지부진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플사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사업은 여러 방면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본은행의 80%가 리플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온 만큼 그 어떠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보다 중앙 집권적이다, 중앙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유일하게 국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알트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실질적인 유즈 케이스는 여타 다른 블록체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하지 않는 XRP 가격에 다소 아쉬울 뿐인데 과연 2024년, 2025년 올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불장에서 XRP가 어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77포인트 기록하면서 이제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일은 없을 거라는 식으로 언론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들며 선진국들은 다 저금리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이때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부동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 집 마련 그 중에서도 핵심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빚을 냈습니다. 이때 한국의 소위 경제 전문가들 미래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부동산 위기론을 주장했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오르게 되면 빚내서 부동산 산 사람들은 다 망한다는 식의 악담을 퍼부었던 거죠. 그리고 2010년 후반때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후속 대책을 내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이 전문가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뷰와 논리 자체는 배워야겠지만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고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금리 역전이 되면 모든 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갈 거라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그런지 여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미국 주식만 신났다라는 점은 대부분 인정할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기준 금리가 5.5%에 한국이 3.5%입니다. 투자를 어디다가 할까요? 이제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 경제 펀더멘탈도 훨씬 견고하고 금리도 한국 대비 2%나 높습니다. 한국은 전혀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이죠. 한국의 자랑 삼성도 지금은 TSMC와 엔비디아에 가려져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인들은 더 나은 자산을 사기 마련이고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죠. 경제는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많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기가 살아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화폐 관점에서 봐도 한국은 위기입니다. 이 원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화폐를 들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이 달러를 원하는 대로 들고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USDT로 현금을 바꾸든 비트코인을 사는 것으로 화폐의 가치 하락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USDT보다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4년 주기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은 대폭락장 1년을 반드시 거치는데 그게 2022년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상승을 시작했고 2024년에 반감기를 지났습니다. 이제 사이클로만 보면은 불장이 올 타이밍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해둬야 하는 시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